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유상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1급, 2급, 3급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면접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구성하였는데 이 강의는 그 교재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제 머릿말이 있는데요. 이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면접 시험에 5가지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 맞춰서 예상되는 질문 또는 실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질문들을 복원해서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면접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런 그 실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출제된 질문 위주로 정리해서 모범 답안을 수록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질문 형태들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인성, 그 다음에 최근의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 질문 답변 이런 부록들을 같이 수록을 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실제로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 최소한 15% 정도가 이제 탈락이 되고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중에서도 탈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또다시 이제 또 면접을 준비하셔야 될 때 또 면접 시험에 대한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접수 기간을 확인하셔 가지고 접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 일정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험을 이제 기대하고 막 준비는 했지만 막상 면접 시험 일정을 놓쳐 가지고 또 안타깝게 그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험 일정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 시험의 개요를 보시면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지식의 양 또는 질을 저울질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필기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지식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사 같은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지식의 정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지식의 양이나 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 시험이라는 것은 이 필기 시험만으로 다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인성이라든지 자질 또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경험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 시험은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인성, 그죠? 그리고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구술 시험이고 인물 시험이다. 여기서 이제 인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죠. 특히 이제 3급 같은 경우에는 그 수험자의 인성, 상담자로서의 인성들을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면접 시험에서 응시자의 답변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경험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나 그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청소년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홈페이지들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답변을 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면접 장소에 가시면 보통 3분 정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15분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당 한 5분 정도를 할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장황하거나 산만하고 길게 얘기하면 답변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없고 자신의 어떤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예상되는 답안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고득점 면접 10개명을 보시겠는데요. 네, 고득점을 할 때 면접 시에 어떤 것들을 좀 특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내용들을 좀 보죠. 1번 이제 자기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는 그 면접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짧고 관심 분야와 장점이 부각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그 다음에 장점이 부각되도록. 그래서 자기소개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유행어나 화려한 수사어구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자기소개에는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그죠? 현재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현재 상황, 두 번째로 과거의 경험,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청소년 상담사라는 청소년 상담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합격하고자 하는 이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내용에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과거에는 어떤 경험을 했었고 미래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소개를 만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한 5줄 정도의 문장으로 5줄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조금 연습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가가지고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서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노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책이라든지 직장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빼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나면 내가 다양하게 이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장들을 5줄에서 뭐 10줄 사이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안 해봐라 라고 그것들을 질문할지 안 할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기를 소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것들은 경험,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지 또는 상담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은 많이 있는지 그리고 경험이나 인성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사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질문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두괄식 표현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네, 두괄식 표현, 두괄식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수험생, 그죠?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수험생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들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리 있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조리 있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올바른 경어를 사용한다. 올바른 경어. 그래서 유행어는 좀 피하고 경어 사용 이런 것들이 좀 좋겠다.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인성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성에 있어서 좀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을 좀 보시죠. 4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네,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죠?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문 지식과 관련되어 있을 때요. 전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 태도들은 상담자로서의 어떤 그 인성이나 자질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내가 얘기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괴념치 말고 순간순간의 질문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당당하고 자신감, 너무 이렇게 뭐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에서 요구하는 초점이 있는데요. 네, 질문의 초점. 질문의 초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서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서 그 답변, 그것들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닐지라도 이것과 정답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초점에 맞는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다른 주제로 자꾸 넘어간다든지 그 질문에 어떤 회피적인 태도로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을 잘 이해 못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관 분들한테 다시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러한 논점의 질문이었나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로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겠습니다.
이완된 상태의 편안한 분위기,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그 압박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최대한대로 자기가 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유머라든지 또는 어떤 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 또는 뭐 이제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나 스스로를 좀 이완할 수 있는 뭐 제스처라든지 또는 이제 깊은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고, 자신을 재점검해야 된다. 잘못된 버릇 재점검해라. 면접위원한테 불쾌하게 하는 의사전달 또는 너무 큰 목소리, 빠른 말투, 불안정한 시선, 자신도 모르는 버릇, 뭐 다리를 떤다든지 또는 이제 손톱을 깨문다든지 뭐 이런 버릇들,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참견한다든지 이런 그 의사소통 형태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다 목소리가, 또는 너무 빠르다, 불안정하다, 또는 너무 그 불안에 대해서 이제 압박감이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을 자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이제 잘라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뭐 이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방식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너무 당당함이 지나쳐서 좀 약간 겸손하지 못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 점검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사가 됐다면 과연 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태도, 억양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7번,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과 관련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하라. 역할, 정책, 제도, 이런 내용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상담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낯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청소년 상담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질문에 한두 번씩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를 뭐 달달달 외워서 가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되, 충분히 숙지는 하시되 이걸 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YSnet 또는 뭐 아웃리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갖고 있으되 그것들을 뭐 거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똑같이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이나 제도보다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상담자의 자질 또는 어떤 뭐 그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숙지하시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아웃리치라는 것을 모르고 면접 장소에 있을 때 아웃리치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위축되고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숙지하는 것,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을 참조해 가지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지식들은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혀라. 실전과 같은 연습. 네, 면접 시험 연습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좋겠죠. 5명이나 6명, 면접관이 3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험생이 3분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2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나 3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5명이나 6명 정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빈출 면접, 빈출 면접 질문, 그다음에 시사적인 이슈,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인성과 관련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오프라인 모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같이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스터디 인원들을 모집해서 5분 정도가 모여서 이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그것들을 써보고 실제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뭐 습관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9번,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라. 친밀감, 신뢰, 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라. 면접장에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는 태도, 그 다음에 인사하는 방법, 앉는 자세,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포멀하지 않게 너무 정장 스타일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는 정도의 그 의상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듣고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해라. 네. 말을 성실하게 듣고 경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가장 성공적인 대화가 말하기 30, 경청 70,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해라. 물론 이제 질문에 답변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들어야 된다. 네, 진지한 태도로 들어야 된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은, 결국에 상담이라는 어떤 현상학적인 학문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적으로 가늠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어떤 내용들, 또는 그 이면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지한 태도, 내가 여기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경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의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 네. 거짓말은 사실은 그 면접관 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뭐 3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는 사실은 몇 번 질문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사실을 이제 꾸며내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면접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거짓말을 더하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제 이게 나중에 탄로나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가급적이면 이제 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점을, 자신이 했던 그 경험들을 잘 녹여서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네,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어떤 다양한 지식들이나 사례 적용 문제들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만, 이 모범 답안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는 면접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면접관 분들이 정말 천편일률적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되, 방향은 우리가 이제 모범 답안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통해서 이제 방향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의 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가 됐을 때에만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진정성에 있다.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혹시라도 잘 모르더라도 그 답변에서 제대로 잘 답변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청소년 상담사로서 일할 만한 역량과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한 합격 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어떤 여기에서 그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 답안은 하나의 방향밖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언어로 연습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내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청소년기를 겪었고 또는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다거나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나만의 경험들을 빗대어서 나만의 언어로 만드는 연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면접 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상황과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험 번호에 맞게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되겠고요. 면접을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수험 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신이 직접 번호표를 이제 뽑게 되겠습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서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개조로 되게 되는데 이제 뭐 결시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면접위원은 3명이고 질문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처음에 이제 면접 그 안내할 때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꼭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숙지를 하게 되겠고요. 3명이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이제 2명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15분 정도이고 개인당 한 5분 정도의 시간, 그죠? 5분 정도의 시간이다. 오히려 이제 2명이 들어갔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문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 분들도 이제 3명보다는 2명이 있을 때 더 이제 개인을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5분 정도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후속 질문이 이제 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퀘스천을 계속 하게 되겠고 물론 이제 질문의 방향들은 정해져 있지만 오픈 퀘스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안에서 다양하게 수험자의 인성, 청소년 상담사로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1, 2, 3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1, 2, 3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의 어떤 그 회전을 다양하게 평등하게 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요 정도 한 3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질문들이 되면 이제 총 질문이 한 9개 정도에서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꼬리 질문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한 15분 정도가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질문들을 잘 듣고 계셔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듣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과 퇴실 때 밝은 미소로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들어갈 때 가볍게 목례하시고 의자 앞에 잠깐 섰다가 앉으라는 어떤 뭐 얘기가 있으면 앉고 네, 같이 세 분이 이렇게 조금 네, 만약에 처음 들어가신다면 세 분이 다 자리에 앞에 왔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그 면접관께서 앉으라는 뭐 얘기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같이 착석하는 게 이제 좋겠죠.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교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이론적인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 사례 적용 문제들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장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동기, 장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 그죠? 기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소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확장하면 이 면접 상황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로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내가 과연 면접관이라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접 상황에 대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한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사례를 받게 되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사례를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통 한 15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는 것이죠. 사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그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사례를 개념화한 다음에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네, 사례에 대한 예상 질문이나 답변들을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훨씬 이제 안정감 있는 면접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와 함께 그 강의와 함께 그 내용들 면접에 나오는 출제 경향이나 모범 답안들의 방향성들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나의 경험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연습하시면서 합격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